다음은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매주 한 사람씩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분씩 모시고 나와서 얘기 들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은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보좌관이었고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고 그리고 아마 곧 이었고 이었어요. 이미 이었구나. 현재는 싱크와이 정치연구소 김성애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생일 축하 노래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성르 과일러 준이 성르 과일러 준이 성르 과일러 준이 성르 과일러 여러분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돼. 준이 성르 과일러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왜 태어났니 김어준 이런 뜻입니다. 사고수습 전문 보좌관이었죠. 근데 제가 위기관리라고 해주세요. 제가 김성애 소장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2012년에 낙검수 전미 순회 공연이라는 걸 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쭉 훑어가지고 그때 총 기획자였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전 세계에 있는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오거나이즈가 안 돼 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은 등록을 했는데 그거 이제 조직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요 도시를 돌았는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하드코어한 일정을 짰어요. 새벽 5시쯤에 막 따르릉 해가지고 깨워. 잠든 채로 거의 어떤 차에 타가지고 공항에 내려. 비행기를 타. 한두 시간 타고 어디 내려. 그러면 누군가 나와. 태우고 가. 밥을 먹여. 밥 다 먹고 나면 태우고 큰 극장으로 가. 거기 풀어놔.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있어. 몇백 명. 막 떠들어. 한 서너 시간. 그리고 다 끝났잖아요? 그럼 태우고 어딜 가. 한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식당이야. 밥 먹여. 밤 12시쯤 됐어. 호텔에 넣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깨워. 또 공항으로 가. 한두 시간 비행기 타고 가. 내려. 똑같이 반복이야. 점심 어디서 먹여. 밥 다 먹으면 어디 끌려가겠구나. 그럼 어디 극장에 집어넣어. 그럼 사람들이 있어. 막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야, 나중에 여기가 어딘가. 이 도시는 어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LA가 마지막이었어요. 큰 극장을 대여했습니다. 3,000석 정도 되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그 어떤 진보 인사도 이 정도 극장을 채운 역사가 없다. 이 반의 반도 모이지 않는다. 심지어 유료로 이 큰 극장을 어떻게 채우냐고 모두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다 채울 수 있다고. 우리 도착해서 알았지. 졸라 커. 근데 이걸 다 채웠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투어를 성공시킨 장본인입니다. 박수. 네. 그때 왜 이렇게 큰 데를 잡았어요? 조국 교수 모시고 왔을 때 한 150명 정도 모아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150명. 예, 그게 우리 사이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서 저는 그 사이즈를 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150명이었으면 2배 잡을 수도 있잖아요. 20배를 잡아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크게 잡지 않았으면 요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그만 사이즈를 키워버린 거지. 아무도 안 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좌관으로 두었던 저는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저도 눈이 높고 그런데 어이다 내놔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저보다 더 똑똑해요. 똑똑한데 똑똑하지 않은 척해요. 제 앞에서는. 그게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를 몰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몰고 다니는 거나 저 몰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완전 딩크 빅이었어요.
그렇게 기획했고 그 기획을 실제 성사시켜서 그걸 채웠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학생운동하다 미국에 왜 간 거예요?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나서 99년이었는데요. 새천년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의 기획실장으로 허인혜 위원장이라는 분과 함께 선거운동 준비를 했었고 11표 차로 떨어졌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소송을 해갖고 선거 무효 소송에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재선거를 해서 그 자리에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이게 시의원들이 가서 악수를 이렇게 쭉 하고 돌아다니더니 아 이번 선거 이길 것 같아. 감이 좋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마침 또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하니 선거운동을 직접 뛰어봤어요. 뛰어봤는데 아 이거 너무 주먹구거다. 미국에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선진적인 선거 기법을 배우러. 그런데 그걸 공부하고 한 1년, 2년 혹은 3, 4년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왜 웃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 진짜 좀 참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막 슬픈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스토리는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 저것들이 다 미쳤나, 단체로. 편집이 되게 해줘. 저 웃지 마요. 참아. 이거 전체를 낼 수 없잖아. 네. 낼 수도 있어, 사실은. 자, 다시 나도 웃자고. 웃으면 안 돼요, 당신들도. 자, 또 하려니까 웃긴다, 씨발. 야, 내 질문을 한 걸로 해, 편집으로 그냥. 자, 물어봤어. 10년 넘게 있었잖아. 왜 그랬어요? 가자마자 제가 뭐 여기저기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장사를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그러지 마. 의원님, 가만히 있어요. 의원님 안 잡고 나올 수 있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장사를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그러지 마. 잘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그러면 공부 대신에 장사를 시작했다. 네, 그랬죠.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가족에. 온갖 식당도 다 하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 그 사진이 이거구나. 아, 이건 저희 가게. 저도 옛날에 했던 옛날에 가게고. 했던 가게고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사모 활동도 하면서 ABC 교육부의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캠페인 매니저를 맡아서 미국식 선거를 직접 한번 뛰어봤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미국 선거 운동을. 한인들이 유권자로 많이 등록해서 이건 이제 미국 선거 얘기입니다. 한국 선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되는 데 역할하고 참여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네. 이제 글렌데일 소녀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분의 1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모시고 이게 지금 일본 영사관 앞이거든요. 시위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13년이고요. 13년에 글렌데일에 그 소녀상을 해외에 처음으로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한 3, 4년 준비를 해서 했고 미국의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는데 역할을 했다. 아, 이거 노무현 대통령. 금요일 오후였는데 비보를 듣고 뭐 너무 황망해서 빈소를 차리자 물어봤더니 총영사관에서는 토요일이 노는 날이라고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장소를 빌려서 빈소를 차려놓고 뭐 오레곤주 이런 데서 11시간을 달려서 내려오시고 그렇게 좀 같이 아픔을 나눴던 미주 장소였습니다. 지역에 첫 번째로 차려진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였구나, 여기가. 전국에서 마포리 노무현 대통령 빈소를 제일 먼저 차렸거든. 당신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차렸구나. 아. 네. 그리고 교민들을 상대로 등록을 해서 한국 투표에 참여하라는 운동도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을 오거나이즈를 했었다. 예,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서 이코노미 표 사줄 테니까 미국 가서 강연하고 가라 그랬더니 강연하고 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제 공연이 시작됐구나. 예. 자, 젊은 시절 낙곰수 사진 보여주려고 네. 몇 장 가져왔어요. 좌측 하단에 노암 촘스키 교수님 촘스키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시고 가서 본인이 책에 쓴 얘기 하더라고. 지겨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유권자 등록도 받고 했는데
미국에서 큰 역할을 우리도 김어준 총수께서 해주셨었죠. 유권자로 등록해서 2012년 대선 투표에 참여해라. 운동을 미국 전역을 돌면서 했고 그걸 오거나이즈 했던 분이고 성과가 컸었죠. 그럼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생계도 꾸려지고 유권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자리 잡았는데 왜 다시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특히 2012년 총선 대선 치르면서 정말 한 3년 정도 제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해봤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정말 너무 분해서 2017년에 있을 그 다음번 선거는 꼭 제 손으로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선 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해인 2013년 1월 3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2017년은 내가 직접 이기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뭐 작은 역할이라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정청래 의원실로 들어간 겁니까? 사실은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만났던 과거 그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적이 뭡니까, 의원님? 드디어 제 순서군요. 2012년 LA 총영사관 국정감사를 하러 가는데 페이스북에 제 일정을 올려요. 페이스북 쪽지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 만났더니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김어준 끌고 다니듯이 어디 호프집인가 어디 가서 정청래 의원 왔다고. 그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LA 총영사관에 관한 국정감사 뭐 비리 제보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래서 첫 인연을 맺었는데 국회에 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한테 와야지. 아, 그래서 만난 거구나. 자, 쭉 알겠어요. 젊은 시절에 이미 선거를 한번 경험했어. 한국형 이 정치가 후진적이다. 근데 미국 가서 배워봐야지. 근데 실제로 가서 장사만 열심히 하다가 번뜩 아,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지. 유권자 등록 운동 해야지. 또 미국 선거 운동에도 참여해가지고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대선이 졌어. 열받았어. 귀국을 해버렸어. 가족들하고 다, 예. 애들 다 데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 버린 거 아니에요. 대선 끝나고 한 달 있다가 한 달 만에 짐 싸버린 거네 그냥. 네. 네, 실행력은 짝이야. 십몇 년간의 미국 생활을 한 달 만에 청산하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보좌했고 그 일 잘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보좌관으로서 정청래 의원 도울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청래 의원을 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네. 정부 사이즈의 공공기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노동부 청소하는 분들도 못 받았어요. 노동부에서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돌려주게 만든 장본인이 이 친구였습니다. 의원님이 김성애 소장을 오늘 함께 나와서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좌관으로서는 국회의원 유리천장이거든요. 그걸 좀 김성애를 통해서 한번 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야 자기의 의지, 생각, 가치,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저하고는 자기 마음대로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지위를 받으면서 하지 말고. 그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의 눈으로 바라본 소개할 만한 후보군 중에 세 번째로 모신 겁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내려가서 기자들을 다 부르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을 연출한 당사자인데, 자, 조명 좀 줄여봐봐. 우리 언론사에 남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치연구소 띵크와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30초만 소개하자면요. 국민의 여론을 듣는 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관식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한 8,000명 정도의 패널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카카오톡 창에서 플러스 친구로 싱크와이를 한글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 등록을 하고 말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주관식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정치를 하는 국민 보좌관이 되고 싶어서 예,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한테 버림받았어요. 국민 밉상으로 많은 욕을 먹었죠. 자녀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다닐 것 같아요. 어쩌면 공천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막심한 손해다. 근데 황교안 대표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지금 지켜줘야 된다.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좀 총선 때까지 완주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가자. 자, 안녕히 계세요. 네.